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을 조망한다 기획 특집으로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안착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은 업황이 예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메모리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 이제 저점일 경우에 메모리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PER 한 7배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이 업황 우려감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면서 PER이 한 10배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 40%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랐는데 그 부분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 보는 것도 저점 매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뭐 저점은 이미 지났고요. 저점은 뭐 지난 6만 8천 원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뭐 이게 뭐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 못 드려도 아마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넘어가는 즈음에는 올해 주가 고점이었던 9만 원 후반, 중후반 때 주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시는데 굉장히 추우셨죠? 예, 좋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날씨 얘기를 꺼낸 이유가요. 연간 전망 리포트에서 날씨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라니냐라는 기후 현상에 굉장히 주목을 하셨던데 그 이유가 듣고 싶어요. 사실은 뭐 라니냐는 한 1년 전부터 시작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 올해 한 해 동안에 지구의 이 곳곳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3월달, 4월달, 올해 3월달, 4월달에 유럽의 겨울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그때부터 이미 유럽의 이 천연가스 재고가 동락이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그 남미 대륙이 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이상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브라질의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전체 수출에서 한 50%가 여전히 농산물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이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요. 올해 그 G20 국가들 중에서 주가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나라가 이제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브라질의 온도가 영하 그렇게 떨어지고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실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그거는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그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아시아에서는 또 이제 그동안 굉장히 비가 많이 오게 되면서 이제 석탄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게 됐고요.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또 이제 비료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농산물 가격 이외에 추가적인 그런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 이익에 상당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라니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그 라니냐를 계속 와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제가 직접 와치하는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의 기후 협회에서 이제 그거를 주간 단위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굉장히 좀 라니냐가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제가 그때 보고서도 얘기를 한 게 올해 북반구의 겨울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금 서울도 굉장히 좀 추운 상황이고 올해 겨울 내내 지금 만약 유럽이 또 계속 추위를 겪게 된다면 이제 문제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도 대비해서 현물 가격은 거의 10배 이상 이미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난방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유럽 가계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그 영향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비가 지금 내년 초에 좀 남아있는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폭등에 대해서 사실 구매력이 좀 낮아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 중에 악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겨울이 이제 막 초입이긴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봄이 온다는 것은 결국 리포트에서도 말씀 주셨었지만 메모리 업체들의 매출액이 1분기에 저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이제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닐까요? 최근에 그 메모리에 대한 우려는 제가 볼 때 뭐 너무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난번 사이클에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저점의 매출액이 마이크론의 경우에 한 43% 매출액 감소가 일어났었고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한 35%에서 40% 정도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자기네들의 매출 감소 폭이 최대 10% 선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시장에 그 메모리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그렇게 춥지 않은 겨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게 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추가적으로 어떤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은 좀 구조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메모리 가격에 대한 우려는 과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럼에도 2022년 실적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시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 증가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가 4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BEP로 줬어요. 여기는 이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지만 결국 인건비 증가 그리고 물류비 증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인건비 상승, 기타 물류비 상승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제 뭐 매출액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지만 코스트 지금 때문에. 그냥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이 효과로 인해서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수익 추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가의 움직임은 실적에 선행을 할까요? 아니면 그 뒤에 움직일까요?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메모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시클리컬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 실적을 선반영해 나가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에 따르면은 실적의 변화보다 약 6개월에서 최대 9개월 정도 선행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완연한 메모리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6개월에서 9개월 전이라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이 맞겠죠. 지금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시기를 좀 넓혀보죠. 사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하우스뷰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산타랠리는 여전히 또 디커플링,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대가 녹록치 않습니다. 스피일오버 이펙트인 낙수 효과도 좀 적고요. 하지만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한 상태입니다. 1월 효과 어떻게 좀 보시나요? 1월 효과라는 게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1월 효과는 중소형주 효과랑도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월 달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를 저희가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아주 세게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 신규 IPO 물량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 때문에 1월에 코스피 지수에 베팅하기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의 그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상화되는 과정, 이걸로 인해서 주가는 지수 대비 상당히 유리한 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내년 시장 변수는 좀 어느 부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야기하다가 계속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변수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올해도 계속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코로나 그리고 글로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내년에 시장을 보는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사실 시장의 변수라는 게 우리가 리스크 팩터로서 감안하지 않습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19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이 알고 있는 악재 중에서도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게 지정학적 리스크 더구나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도 또 코앞에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동계올림픽도 앞에 있는데요. 사실 뭐 예측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뭐 이게 반도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스테믹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와 이 나토의 그 대립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지난주 후반에 어찌됐든
푸틴이 약간의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많은 그런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내년 초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고 순조롭게 올림픽을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조금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딱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처럼 서방 세계에서 보이콧이 들어갔고요. 그렇다고 또 군대도 많이 주둔해 있고요. 결국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더 움직일 거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원자재 가격은 뭐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서방의 이 공산 이 진영에 대한 이 압박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이 원자재를 무기로 해서 그 어떤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지금 유동성이 너무 과도하게 풀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그런 패턴으로도 그리고 또는 이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 요 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은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게 기업 실적에도 좀 부담이 될 요인들을 저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서장님 금리가 인상기입니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금리가 워낙 낮게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게 주가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제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유효는 하지만 올해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차이 이거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좋은 국내 반도체주 이런 쪽에 좀 그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올해 4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과 반도체 2022년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